안녕하세요, 송배수입니다. 시대와 환경은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MBC 충북과 증평군이 함께 준비한 전환의 시대, 내일의 도시 증평에서는 전환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증평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이민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첫 직장 생활을 증평군청에서 시작한 3년차 새내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유진 씨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MBC 충북 TV와 라디오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 우리 방송인 이민아 씨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많은 방청객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전환의 시대, 내일의 도시 증평 준비된 영상 시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회 최초 의원 입법 발의와 주민의 열정으로 이루어낸 증평군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군민 중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강한 강소군으로 성장한 증평군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안보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를 준비하는 증평군은 아이 낳아 기르기 걱정 없는 도시를 지향하며 기업 활동을 위한 경제 생태계를 완성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정주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증평군은 20분 이내에 모든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20분 도시 증평을 구상하고 있으며 스마트 도시를 향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며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증평군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끊임없이 변하는 전환의 시대에 활기찬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증평군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모델로 지방정부 시대의 리더로 우뚝 자리매김하며 내일의 도시 증평을 건설해갈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 전환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증평군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회 입법에 의하여 탄생한 증평군에 대하여 현재와 과거와 또 미래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늘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전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들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의 시대에 시대적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지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엄청나게 고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증평군은 금년도가 정확하게 군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아주 신생군입니다. 해서 저희들은 과거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훨씬 더 역동적으로 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증평군의 미래 비전에 대하여 우리 내일의 도시 증평을 한번 한 발 한 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증평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 1963년도에 증평군은 읍이었습니다. 저 읍이었던 저 때에 증평군 설치하자라는 이야기를 우리 읍민들께서 앞다투어 서로 의기투합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시기가
1963년입니다. 증평읍의 너무도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증평군을 만들자. 그로부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줄기차게 증평군 설치를 위하여 우리 국민들께서는 똘똘 뭉치셨습니다. 전국에 저희들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증평군이 156번째 속하고 있습니다. 결코 전국에서 제일 작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엄청 큰 것도 아니지만 이제까지 우리는 통상 증평군은 울릉군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화율이 83.9%입니다. 전국 군단위 지역, 우리같이 군단위 지역이 8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화율은 전국의 첫 번째입니다. 또 청년 비율로 보면 우리가 27.3%, 전국이 15.7%, 엄청나게 젊은 도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리에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증평군이 인구가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인구가 늡니다. 그런데 증평군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있지만 출생아 수가 늘어서 아이를 낳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아주 사회구조학적으로 건전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10월로 따져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동기를 대비해보면 정확하게 43.9%, 약 44%가 출생아 수가 늘어납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81.83이라는 이 면적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진짜 작은 면적이냐? 아닙니다.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보다 작은 게 네덜란드입니다. 인구는 1600만 명.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엽채류, 농산물 수출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염분 때문에 버려진 땅이 30%가 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엽채류, 우리 채소류, 농산물을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여기는 시설 재배, 요즘 얘기하는 스마트 파밍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라 벨기에. 이 나라는 면적이 네덜란드보다 더 작아요. 인구는 1160만 명 정확하게. 그런데 이 나라가 유럽연합의 본부가 벨기에에 있어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본부도 벨기에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헤드쿼터가 전체가 몰려있는 벨기에가 규모가 커서 면적이 넓어서 아닙니다. 규모는 전혀 의미가 없다. 증평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규모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전환. 인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지금까지 모든 산업혁명을 이뤄냈고 산업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폐해가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 소위 말하는 탄소 중립의 문제가 사실은 화석연료로 인하여 나타났는데 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바꾸자. 이것이 에너지 전환의 기본입니다.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지구상의 인류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맺었는데 이게 사실상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가입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아리백이나 CF100이나 또는 여러 ESG 경영이나 여러 가지를 파생시키는 그런 모토가 되는 협약을 프랑스 파리에서
협정을 맺습니다. 이래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은 기후와 관련된 이상 기온을 또는 여러 가지 공해를 잡아내는데 각 나라가 다 참여를 하는 이런 실정으로 와 있습니다. 노동의 전환, 구글이나 야후나 네이버나 뭐 우리 다음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트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저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예전 같은 상식에서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식재산, 지적재산, 지적 소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동으로 볼 수 있나? 소위 말하는 정동자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무형의 노동은 노동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지금은 전체가 다 정동자본에 포함돼서 이제는 노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구글에서 한 번만 실수를 하면 150조 이상이 그냥 시총에서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의 전환의 시대에 저희는 정동자본을 자유노동을 어떻게 포함을 시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노동의 범주에 정동자본도 들어가는 이런 전환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까지의 행정은 틀에 박힌 일이었었죠. 학자들이 규정을 이렇게 합니다. 정치는 정책을 결정한다. 행정은 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한다. 요 집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받아들이되 그것도 제대로 된 정책과 시책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전환의 시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엄연히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방외교도 이제까지는 국가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방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의 기관, 단체, 국가와 교류, 협력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요즘 나타나는 것이 지방 외교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행정의 전환이라는 엄청난 물결에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뭐 잘 아시는 우리 디지털 전환,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 시사하죠. 뭐 아날로그가 뭡니까? 우리 자연에서 주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내는 것, 이거죠.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AI, 또 뭐 메타버스, 또 지금 최근에 가장 혁명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챗 GPT. 사실 저 챗 GPT는 이제는 디지털 세상을 완전히 최고 완성 수준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기술입니다. 이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아마도 제가 생각컨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닥 필름이 있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 세계는 디지털로 인하여 사람이 하찮은 존재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엘빈 토플러는 거꾸로 지식으로 쌓아지는 부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상반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좀 시사점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니까 잘 아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죠.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가 전환의 시대에 끌려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증평군의 몫이고 증평군에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증평군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수님 강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연 들으면서 이제 증평군의 그 역사와 그리고 특수성, 뭐 전환의 시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강연을 들으시고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대표적으로 우리 패널 세 분에게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국회 입법으로 설립된 증평군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아주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4만 명 이하의 군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미래가 그려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도 이어지려면 그 청년들이 계속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청년들이 살기 편한 그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청년들을 위한 시책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장 청년들이 그 목말라하고 또 갈구하는 것. 첫 번째가 저는 정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제대로 취득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을 여러 군데 지금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 같은 데도 면이지만 폐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플랫폼, 주거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룸도 만들고 또 공원도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증평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젊은 지역이고 깨끗하고 또 여러 가지 여가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우리 그 보광천도 아름답고요. 또 우리 청소년 광장, 청년 광장에 있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부터 이쪽 스포츠 센터까지의 거리는 뭐 프리마켓이나 또는 뭐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갈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주거와 관련된 국가 시책을 받아오고 우리가 스스로 키워내는 거 이것도 뭐 당연히 할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청년들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를 해서 받아서 이걸 정책화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다양한 사례 전환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군 행정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키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리한 질문이네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됩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는 탄소를 중립시키든 재료로 만들든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뭐 ESG 경영이나 RE100이나 뭐 CF100이나 이런 어떤 거창한 계획을 말고라도 우리 지역에서 자원을 순환시키자, 또 쓰레기 양을 줄이자 해서 마을별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동의 전환에서는 정동자본, 소위 무형의 지적 재산을 우리가 확보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치로 보면 지금까지는 생산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해서 얻는 이익 이것과 무형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적 재산을 유통을 시켜서 가치를 창출을 해내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특히나 여러 우리 전환의 시대에 뭐 행정의 전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 이거 뭐 기본적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 공감 밴드를 만들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민원이 뭐 엄청나게 쏟아져 오니까 그거 해결하느라고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대신에 주민들은 대만족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저희들이 이제는 행정도 메타버스 내에서 소위 말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는 행정 이런 행정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해서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우리가 물고 늘어지면서 시책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전환의 시대에 이렇게 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를 지향하는 증평군. 네,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재영 군수님의 강연 이어가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에 대해서 조금은 아셨을 테니까 그러면 앞으로 증평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우리가 좀 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의 비전은 내일의 도시 증평입니다. 지금까지 도시는 참 암울하고 갑갑하고 답답한 이러한 모습들이었죠. 엄청난 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고 넘치는 쓰레기로 인하여 도시의 풍경이 아예 망쳐지고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공해로 인하여 사람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러한 아주 암울한 회색빛 도시, 이것이 지금까지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갑갑하고 암울하고 침울한 이런 회색빛 도시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시로 갈까요? 어차피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를 그러면 제대로 활기차고 밝고 또 역동적인 지역으로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증평은 모든 것을 희망적이고 행복이 있고 또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결속이 잘 되는 이러한 지역을 만들어냅니다. 인프라면 인프라, 아니면 의식이면 의식, 또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면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저희가 잡아내서 내일의 도시 증평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내일의 도시는 얼마나 우리가 살고 싶어 또 희망적이고 또 엄청나게 역동적이면서 행복이 보장된 내일의 도시 증평이 바로 이러한 활기찬 모습을 가질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세부 일들을 하나하나 할 것인데 핵심 키워드로 첫 번째 돌봄을 사실 증평형 돌봄으로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시책의 제일 위에다 놓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봄이 단순히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엄청나게 파생적인 산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산업적 요소가 가미된 이런 돌봄이에요. 이제까지 돌봄은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일정 공간에 가둬놓고 케어를 하는 것, 이것이 돌봄이었어요. 근데 일정한 공간에서 공부시키는 건 학교에 맡기고 지역사회에서는 니들이 하고 싶은 것,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것, 장애인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소위 말하는 공간만 제공해 주자. 우리는 지켜만 보자. 우리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대처를 또 예방을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만 지켜보자. 나머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라. 그래서 증평은 공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또 우리 증평군에 있는 빈집을 전체를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듭니다. 증평군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증평군 청사에 돌봄 나눔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군청 또는 우리 기관의 청사는 주민들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공간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우리 관청이, 우리 기관이 함께하는 이런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돌봄이 엄청나게 다양해집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돌봄이 경제적 측면에서 대두가 될 것이다. 돌봄이 단순한 복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을 제대로 잡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평군은 돌봄을 전 영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영유아서부터 어르신,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전체를 돌봄 영역으로 봐서 증평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돌봄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 증평에 계시는 분들 양로원 안 가셔도 됩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양로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증평형 복지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인프라 이런 것도 같이 구축을 해서 돌봄을 보다 더 진일보적이고 진짜 돌봄의 산업으로서 돌봄의 문화로서 정착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의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전략산업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를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러한 바이오나 반도체나 2차 전지는 거스를 수 없는 산업입니다. 이 대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초기의 바이오는 산업으로서 정착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 소위 말하는 생명산업은 인류의 생명을 연장한다 해서 120살이냐 150살이냐 이게 주 논점이었어요. 결과가 더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이오가 산업으로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불과 5, 6년 전의 일이에요. 바이오를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의약, 의료장비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또 화이트, 우리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우리 농업 생명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로 규정을 해서 하나하나 세부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증평은 일반적인 바이오가 아니라 소재와 관련된 산업을 키워냅니다. 이미 증평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통대학교 내에 퍼지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오의 소재가 되는 산업, 소위 말하는 우리 천연물, 이런 거 있죠. 세포, 단백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이러한 쪽에 특화를 시키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으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의해서 대만이나 다른 중국이 앞서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따라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화음들이 설계하는 업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육성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장 대세가 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이 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복잡해요. 저게 단제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거기에 또 둘러싸고 있는 파우치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다 틀려요. 증평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을 제조하는 아주 엄청난 기술을 보유한 SKI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그다음에 우리 파우치, 우리 배터리를 둘러싸는 박스를 만드는 요거는 우리 한국알루미늄이 아주 가장 기술을 앞서갑니다. 해서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를 키우겠다는 이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특화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산업을 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로 특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가장 에러를 겪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력 공급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노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물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주 여건, 이건 더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받쳐줘야 됩니다. 초광역 시대에는 내가 모든 것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데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10분, 20분 내에 도달 가능한 지역에 있는 우리 충북대, 서원대, 또 청주대, 우리 교원대, 또 심지어는 우리 교육대까지도 다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인력을 우리들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겠다라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또 그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평같이 접근성이 좋은 게 없죠. 청주공항이 저희들로부터 7분 내에 있습니다. 이제 청주공항은 군사공항에서 민항으로 넘어가 준다면 이 청주공항은 물류 거점 공항으로 키운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 계획이에요. 만약에 물류 거점 공항이 된다면 가장 수혜받는 지역은 증평입니다.
그래서 물류 아무런 걱정 없이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또 정주 여건은 더 얘기할 거 없죠. 저희가 증평 내에서의 정주 여건도 훌륭하지만 이제는 북한문화예술회관의 영화관도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더 정주 여건이 좋아지겠죠. 더해서 이런 것 갖고도 또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R&D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 개발을 해야 뭔가 다른 제품 조금 더 특이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연구 기관들 그다음에 연구만 해서는 또 되지 않으니까 시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표준화된 규격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GMP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우리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기초 연구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응용 연구할 수 있는 시설, 여기에다 시제품을 만들어내서 이걸 검증하고 인증, 실증하는 것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GMP 시설도 갖춰져 있는 이 시설들이 있고요. 또 바로 착공하는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스타트업을 희망하는 젊은 창업인들이 와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인프라를 갖출 겁니다. 거기에는 뭐 1인 창작 스튜디오 같은 이런 시설도 넣어서 진짜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해서 지식산업센터, 우리 바이오 융합소재센터,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또 창업과 관련된 자금 이거 우리가 펀딩해서 모태펀드와 우리 금융기관이 합쳐서 1,000억 정도를 지금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 저런 게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공장 지을 땅이 없으면 헛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우리 송정리에는 30만 평 국토부의 지정곳이 났으니까 바로 착공할 거고요. 용광리 그다음에 우리 그 이산단부터 송정리까지 이어지는 여기에 100만 평, 또 그 이쪽 덕상리 쪽 해서 전체를 300만 평 정도의 가용한 공장 용지를 만듭니다. 증평이 땅이 81.8이라 그러니까 에이 공장 지을 땅도 없는 동네에서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자연녹지 또 뭐 아파트 들어오고 뭐 공공기관 들어오고 이런 거 다 빼고 또 산 이런 거 다 빼고 실제 개발 가능한 땅 59%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해당되는 이런 땅이 있는 이런 엄청난 지역이 증평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생태계를 갖추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갖춰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아까 물류와 관련돼서 철도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대부분이 다 남과 북으로 이어집니다. 동에서 서로 가는 철도가 없어요. 서산에서 울진까지 가는 330km의 이 구간을 철도를 만들자. 이걸 우리 증평군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는 증평에서 분기가 됩니다. 혁신도시를 거쳐서 가는 거, 또 우리 대전에서 광역철도 오는 거 이런 것들도 청주공항이 종점인데 이걸 증평으로 연결시키자. 이렇게 되면 증평이 이제는 철도의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옵니다. K컬처, 이제 문화와 예술 뭐 이런 걸로 보면 증평이 인삼의 고장입니다. 이건 검증이 됐어요. 1500년대에 동국여지승남을 조금 증편한 신증 동국여지승남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타산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를 가면 좌고산이 나오고 그로부터 아래로 18리를 내려가면 추성산이 나온다. 거기에서 아래로 2리, 지금 800m를 내려가면 시화마을이 나오는데 이 지역의 특산품이 인삼이다. 그래서 증평은 뿌리부터 무역의 도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화마을이 시화역참이 있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선시대에 엄청난 터미널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중심이 돼서 인삼을 개성으로 또는 한성으로 또는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증평이 했다. 이게 문헌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인삼은 신선한 상태로 빨리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리적으로 편리하지 않으면 인삼을 수송할 수 없다 해서
가장 좋은 지역이 시하마을이고 거기가 도안이다. 도안은 이미 삼국시대에도 이름이 도안이에요. 길도자에 편안한 안자를 써서 길이 막힘없이 잘 뚫려 있는 지역, 이게 도안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인삼을 매개로 무역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이게 증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평은 문화에서도 중심이지만 경제 물류에서도 사실상 중심 역할을 우리가 해왔죠. 저 추성산성은 너무 엄청난 자원입니다. 삼국시대 때 쌓아진 성 중에서 흙으로 쌓아진 성의 원형이 보존된 건 증평 말고는 없습니다. 단지 송파에 있는 토성 2개, 이건 이제 수도권이라 그건 한성 지역이니까 빼고 이외의 지역은 증평뿐이 없는데 이 엄청난 추성산성이 우리한테 있고요. 우리 메리노르 시약소는 우리 저 등록문화재 증평군 1호잖아요. 저 메리노르 병원이 하루에 6만 명씩 외과, 내과, 소아과를 진료했던 이러한 엄청난 병원이 증평에 90년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서울대병원보다 훨씬 더 진료 기술이 탁월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들들의 노래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농사일 할 때 힘드니까 농요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 이것이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증평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보광천의 지금 버스킹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이제 대구까지도 이제 소문이 나서 거기서도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버스킹 하겠다고. 저건 기가 막힌 용서가 될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 K컬처 관광 이벤트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축제 때 엄청 많이 찾아왔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우리 K컬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자전거 공원은 싱가포르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죽기 전에 세계에서 가볼 만한 곳 100선을 쫙 뽑아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증평군 자전거 공원을 딱 집어넣어요. 그 후로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찾아옵니다. 끝도 없이. 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엄청나게 찾아오는 명소예요. 벨포레는 뭐 우리 저 중부권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레저 단지이고요. 우리 유소년 야구와 관련돼서는 이만수 감독을 홍보대사로 모셔서 KBO의 허규현 총재하고 같이 우리 유소년 야구의 메카로 키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 테마파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조금 더 끌어내는데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일의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과 관련돼서는 생산은 농민들이 해달라. 그러면 유통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책임을 져주겠다.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농협에. 그런데 지금은 농업도 혁신이라는 말을 여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이 반영되면서 스마트팜 드론으로 무인 방제하는 거. 이거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또 트랙터에 사람이 없이 무인 트랙터로 밭을 갈고 물건을 나르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됐든 아니면 혁신 기술이 됐든 첨단 기술과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걱정이 유통이 어려워서 이게 걱정이었는데 파는 거 걱정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다. 이게 저희들 내일의 도시 증평의 농업의 방향입니다. 스마트팜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독특하고 아주 진보적인 스마트팜으로 갑니다. 저희는 공유형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이익을 일정 부분 지역에 공유를 합니다. 지역에 제공을 하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우리 지역에 일정 부분을 맡겨놓습니다. 재배 작물도 우리 스마트팜에서는 뭐 딸기, 파프리카 이런 거 아닙니다. 증평 스마트팜에서는 커피 열매를 채취하는 이 스마트팜, 또 인삼을 지금 단연근, 6년근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한 1, 2년 줄여서 스마트팜에서 재배를 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인삼을 만드는 것. 이거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저희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협정을 맺어서 벨기에에 있는 겐트 대학의 전문 엔지니어가 우리 지역에 파견을 와서 직접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모델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게 혁신 농업의 한 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환경과 관련돼서는 저 보시면 C 플러스 ESG의 리더 증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C는 시티즌의 약자, 우리 시민들과 그 다음에 카본,
탄소를 없애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함께해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바이러먼트, 소사이어티, 가버먼트 이런 ESG 경영까지 가미된 이러한 리더를 만들겠다. 저희는 자원 순환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폐자원을 버리지 않고 분리해서 자원하는 거, 그다음에 마을별로 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해서 제대로 자원화 만들자, 쓰레기를 줄이자. 그다음에 우리 뭐 축제 때 다용기 안 쓰고 우리 일회용기 안 쓰는 거 이런 거 이미 정착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 가방을 뭐 백을 만드는 거, 우산을 만드는 거 이런 거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리페어 운동이라고 우리가 가전제품, 냉장고, 뭐 저기 또 선풍기 이런 것들을 조금만 오작동이 돼도 다 쓰레기로 버렸는데 그러지 말고 고장난 냉장고, 뭐 저 가전제품, 뭐 선풍기 이런 것들을 고쳐서 사용하자. 그러면 그만큼 쓰레기량이 줄어들 것이다.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할 거예요. 앞으로는 미래에는 빌딩에 우리 숲을 같이 갑니다. 또 여러 가지 거리에 우리 그 환경과 관련된 친환경 자재 100% 사용하도록 아주 의무화합니다.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인류를 굉장히 유익하게도 했지만 한편 엄청나게 지금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되려 우리 인류에 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 빨대 있어요. 빨대 우리. 자, 이 빨대를 우리가 얼마큼 사용할 것 같아요? 딱 5분이에요. 그죠? 5분 사용하려고 500년 썩지 않는 빨대를 계속해서 써야 되느냐? 이거는 기후 변화 이런 담론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깊숙이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 협약을 할 때 1.5도씨가 넘으면 엄청난 문제가 얘기될 거다. 그래서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 1.5도씨입니다. 저 1.5도씨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전 세계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증평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러한 일들을 진짜 엄청나게 거대한 담론으로 끌어가줘야 되고 또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를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습니다. 내일의 도시는 실체가 분명합니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는 훨씬 더 나은 내일, 어제보다는 더 행복한 오늘, 또 오늘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내일. 이것이 내일의 도시 증평입니다. 저희들이 비전으로서 이것을 지시하고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활짝 웃으면서 아무런 소외, 불평등 또 여러 가지 제약 요건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군의 행정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거죠? 또 하나, 증평은 컴팩트 도시입니다. 굉장히 집약되어 있어요. 20분 도시의 뜻은 이런 겁니다.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20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20분 내에 걸으면 얼마를 갈까요? 1.6km로 갑니다. 증평 같은 경우에는 1.6km 가는 곳에서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20분간 가면 3.3km로 갑니다. 그러면 증평 같은 경우에는 3.3km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증평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사람 우선의 도시를 만들자. 이미 우리 군청 앞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를 사람이 안전한 보행 구간을 만들자.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20분 도시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에서 차도와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다리는 증평대교가 유일합니다. 차와 자전거와 사람이 섞이질 않아요. 이미 증평은 20분 도시의 기본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장래에 증평을 이렇게 만듭니다. 각 마을과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트램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저 트램이든 아니면 전기 버스를 내가 필요한 시간에 호출하면 바로 가서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우리 증평구는 컴팩트 시티이면서 메가시티의 전형을 아마 옛날부터 아마 보여줬어요. 왜? 지금 증평군의 인구는 3만 7천이지만 이미 증평군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과 합치면 8만, 거기에 군부대까지 하면 9만. 또 더 나아가서 40분 내에 도달 가능한 지역을 만약에 광역권으로 묶는다면 세종, 이쪽에 평택까지도 증평군 생활권입니다. 해서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 증평이다 해서 내일의 도시, 20분 도시를 구축하게 된다면 메가시티의 정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리드해 나가는 이러한 지역이 되리라는 확신은, 이거는 제 확신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들의 확신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증평이 군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증평은 머지않아 소멸 1순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증평에 대고 할 수 있을까요? 인구가 늘어나요? 출생아 수가 늘어나 사람들이 몰려와 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좋기 때문에 인프라 깔고 독자적으로 마을을 형성합니다. 증평은 아까 얘기했던 20분 도시가 되고 이제 컴팩트 도시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 주민들의 의사가 신속히 전달이 됩니다. 또 의사결정을 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게 시책화되고 정책화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바로 시행을 합니다. 효과가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증평 같은 이런 지역이야지만 가능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증평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바라다보고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흐름, 트렌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잡아내서 이걸 우리 증평군의 고유한 모델로 만들어내서 결국은 우리 증평 국민들이 진짜 그야말로 아무런 불평, 불만, 소외, 또 불공정 이런 거 없는 진짜로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증평군 행정의 최고 위에 있는 가치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내일의 도시와 20분 도시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을 증평군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수님의 강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이 증평군의 경제 생태계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가치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증평군이 정말 매력적인 곳이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우리 패널 분들에게 이번에도 좀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젊음의 도시 하면 증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젊음의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돌봄이라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해결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제까지 돌봄을 어떻게 보면 그 업무적으로 추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되는 돌봄이 아니고 일방적인 돌봄이 되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좀 구현해낼 수 있는 이러한 돌봄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는 돌봄을 가둬놓고 나가지 마라, 핸드폰 내놔라 이런 식의 돌봄을 지금까지는 해왔죠. 그래서 증평에서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쪽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을 제공해주고, 만약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책을 줍니다. 해서 증평은 이미 작은 도서관 14개를 돌봄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해서 작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볼 사람 책 보고 장난감 가지고 놀이할 사람 놀이하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 사람 뛰어놀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지켜만 봅니다. 다치지는 않을지 간식 줄 타입이 됐는지 또는 다른 것을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 지켜만 보는 역할을 해주고 아이들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러한 돌봄의 영역 요걸 구축합니다. 콤팩트 시티 조성에 있어서는 학군과 같은 교육 문제들이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학교 100년지 대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지원청을 증평군에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교과 과정이 편성돼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학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가 교통대 증평 캠퍼스가 있는데 이게 충북대학하고 통합이 됩니다. 증평군에서는 교통대와 충북대가 합쳐지더라도 증평군의 교통대 증평 캠퍼스는 독자적으로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진짜 생명산업의 중심이 되고 또 학생 수도 늘어나는 이러한 쪽으로 교육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해서 총장님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교육이 늘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학교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에서 맡아서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고용 기회가 많고 또 경제적 기반이 이렇게 튼튼한 곳을 거주지로 선호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이 될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증평의 경제 생태계는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유수의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오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이 활동을 하려면 제품의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제품의 경쟁력을 가져가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해서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설령 시제품이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걸 양산을 하려면은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와 가까운 20분 내에 있는 지역에 모든 연구기관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K바이오를 포함해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또 생명연,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KTR, KCR, 키스텝 다 이것들이 다 저희들 권역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을 그냥 우리 증평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놓는다면 저는 경제 쪽에서는 가장 잠재력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이런 증평군의 미래가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좀 끝으로 우리 군수님 강연에 좀 마무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세상은 엄청나게 멀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초격차, 초연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격차와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증평에서 기차를 타면 우리 강릉을 거쳐서 우리 모스크바 거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소위 말하는 TSR 트레인 시베리아 레일로드라는 이 노선을 이용할 날이 엄청 멀어 보이죠. 또 신의를 거쳐서 우리 중국을 거쳐서 우리 몽골을 지나서 역시나 프랑스 파리 런던까지 갈 수 있는 이 기차를 증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엄청나게 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소한 행복을 제대로 갖춰놓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장대하고 보다 더 멀리 보는 해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이 초격차 시대에 초연결 시대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의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신속한 행정 체계를 구축해가는 증평군의 마스터 플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연에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MBC 충북과 증평군이 함께 준비한 전환의 시대 내일의 도시 증평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